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급여는 근로자들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오늘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직장인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인 만큼 오늘 이 시간 좀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은 먼저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 퇴직연금 제도라는 게 도입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연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건 2005년도 12월 달입니다. 이제 그때 도입됐어? 그렇게 늦게 도입돼서 하시는 분이 계실 네. 텐데 퇴직연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제 퇴직금 제도는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국내의 퇴직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53년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는 근데 퇴직금이 의무적인 건 아니었고요. 이제 기업이 선의에 의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퇴직금 설정이 의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1961년도에는 30일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해서 퇴직금 제도가 의무 도입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이제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금 제도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지금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왜 굳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건지 이게 궁금해요. 예, 이거는 역사적인 경험들이 좀 작용을 하는데요. 네. 우리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자기 스스로 퇴직금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네.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적립된 퇴직금을 닦아서 이제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전부 이제 거리로 내몰리는데 내 퇴직금 주세요. 네.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퇴직금을 사내 또는 사회에 알아서 적립하고 사용자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퇴직금을 못 받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은 기본적인 원리가 외부에다가 퇴직금을 예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퇴직금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걸 도입하면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금방 홍 대표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네.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해 주자라는 의미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의 근간이 되는 이제 적립금을 전부 다 사회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이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퇴직금의 100% 재원들을 전부 다 사회에 예치해 놓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그건 연금 제도의 종류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도입한 사업장은 어느 정도 보호는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아직 많다는 거죠. 아, 거기 사업장들은 여전히 이제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말 그대로 연금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지고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노후에서 정작 이제 생활비로 쓸 때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거 좀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금화라는 두 번째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현재 55세 이후 퇴직한 사람 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이 전체의 2%가 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일시금 형태로 찾아 써버리고 한 2% 정도만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연금화로 가는 길들은 조금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다 도입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네. 법적으로 아주 큰 책임을 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어찌됐든 회사가 퇴직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적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 퇴직연금은 회사가 이제 퇴직급여를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확정급여형 방식, 우리가 DB라 그러죠. 그리고 확정기여형 방식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급여형 방식은 회사가 운영을 책임지고요. 확정기여형 방식은 이제 근로자가 알아서 자신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데 그래서 보통 DB, DC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장이 과연 어느 정도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10인 이하 사업장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2%밖에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세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500인 이상 사업장들은 거의 97%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 혜택을 보지만 소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퇴직연금 혜택을 보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금방 이제 홍 대표님이 이제 네.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가 이제 퇴직금 제도도 있고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먼저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얼마나 받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 좀 살펴보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31분 평균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연금으로 받는다, 퇴직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31분 평균 임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평균 임금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 있잖아요. 네. 그 급여를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기간을 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뭐 한 900만 원을 받았는데 직전 3개월 동안 90일 정도 된다 그러면 900만 원 나누기 90일 하면 하루치 평균 임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 뭐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30 하면 이제 31분 평균 임금, 그러니까 한 달치 급여 정도 되는 거죠. 네. 그거 곱하기 계속 근로기간, 자기가 몇 년 정도 근무를 했느냐. 10년 근무에서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만 원이면 곱하기 10 하면은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계속 근로기간 중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또 중간정산을 과거에 하신 분이 있으세요. 원래는 이제 입사한 날로부터 이제 퇴사할 때까지를 근로기간으로 보면 되는데 네. 중간정산 받으신 분은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퇴사한 날짜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고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저번에 어디 가니까 이 질문 하더라고요. 근데 보너스 받은 거는 어떻게 되냐? 보너스를 네. 보면 어떤 회사에 가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뭐 연월자 수당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만 받는데 퇴직한 시점에 대해서 상여금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연월차 수당이나 정기 상여금 같이 이 기간이 다르게 편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들은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1년치를 계산해서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서 말했던 31분 평균임금에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임금 계산하시고 계속 근로기간 곱해가지고 자기 퇴직금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장의 경우에도 좀 궁금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DB형과 DC형이 조금 다른데요. 네. 어차피 DB형은 회사가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연금에서 수익이 아주 많이 나든 적게 나든 늘 정해진 기준대로 정해진 연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거죠. 한편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즉 한 달치를 사회에다가 적립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근로자가 정한 어떤 퇴직 계좌, 펀드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보험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잘 불러나면 나중에 퇴직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평균보다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용 수익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 퇴직금 제도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는 이 계속 근로기간의 평균 임금을 곱해서 퇴직금을 산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평균 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제가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는데 네. 이게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막상 또 퇴직하는 시점이 되면 또 이해력이 되게 빨라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평균 임금 산정하는 방법부터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퇴직 이전에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일수가 한 90일이면 1,800만 원 나누기 90 하면 평균 임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1년 동안 받은 것들을 다 합산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4를 하면 이게 3개월 집계 되잖아요. 이걸 계산해서 아까 3개월 평균 임금에 더한 다음에 이제 일일치를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나온 금액에다가 이제 30일 곱하면 31분 평균 임금이 되고요. 31분 평균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을 곱하시면 자기가 받을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입사하고 나서 퇴사할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네. 그 기간이고요. 조금 전에 상무님 말씀하셨지만 퇴직하기 전에 중간에 중간정산 받아서 써버렸다. 그러면 중간정산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날로부터 다시 남은 재직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드리게 되겠죠. 그게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퇴직 직전에 임금이 많고 또 계속 근로기간이 만약에 길어지면 그럼 퇴직금 많이 받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퇴직금 제도나 DB형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네. 퇴직하기 직전 급여만 가지고 이제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하잖아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퇴직하기 직전 네. 3개월 또는 직전 1년 동안 상여금이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퇴직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점에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마지막 3달의 급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주말 특근을 한다거나 야근을 해서 퇴직금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 높은 회사에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이제 연공서열 방식 과거에는 계속 연금 직장 오래 다니면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상당히 좀 유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연공서열 방식 이제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네.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주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올해 성과가 좋을 때는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성과가 좀 안 좋아서 급여가 줄어들면 급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퇴직급여도 줄어드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이제 기업들 중에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임금 네. 피크제를 도입하면 특정 나이부터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일은 더 했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회사들은 일반 퇴직금 제도나 아니면 DB형 퇴직금 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DB형 제도 대신 다시 이제 DC형 제도나 이런 것들로 좀 전환하는 방법들을 택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이 퇴직금 제도랑 계산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DB형 제도는 회사가 운영을 책임지고 실제로 이제 퇴직금 계산한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퇴직연금은 이제 외부에 이제 회사 밖 금융기관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급금 보호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의 상황에 좀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회사가 부도가 나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 어떻게 수령하게 되는 건가요? 확정급여형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말이 용어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근로자들한테 설명해 드리거든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하는 형태, 회사 운영형.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영한다고 해서 근로자 운영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요. 이제 확정기여형 제도를 택한 회사나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회사에서 매년 자기가 받는 급여의 1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이름으로 된 퇴직 계좌에다 일단 넣어줍니다. 그럼 근로자가 그게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자기가 결정을 해요. 뭐 예금에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보험에 넣을 수도 있고 펀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 성과에 따라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성과도 자기가 가져가게 되고 성과를 잘 못 내면 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입사를 해가지고 같은 날 퇴직하더라도 이 운용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근로자 간에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옆에 사람이 나보다 퇴직금 많이 받아가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상대방보다 많이 받아갔을 때 기분이 우쭐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의 크기가 달라진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군요. 네. 일단은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제 퇴직급여가 회사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고요. 그 돈은 내 돈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회사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다. 관리 잘하자.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조금 거기에다가 이어서 네. 퇴직급여는 내 돈이 아니고 미래 나의 돈이다. 예, 지금 내 돈처럼 쓸 수 있다고 쓰면 안 되고 일을 못하는 미래에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분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메모해 보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